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수도 없이 말했는데요. 이 고고TV 여명은 문재인 정권 퇴진과 재거를 위한 방송입니다. 퇴진을 위해서는 반문재인 세력을 다 껴안아야 되고 반문재인 세력을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은 이합 집산이고 집산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야권은 백가정명식으로 우리가 개혁이다, 우리가 보수다, 우리가 우파다 하고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생 유튜버입니다. 한 5개월이 다가갈 거예요. 5개월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당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창의적인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문재인 정권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건전하게 비판을 하면은 구독이 팍팍 떨어집니다. 그 욕을 막 해, 욕을 막 하고 가는데, 근데, 그러면 말이죠. 왜 한국당이, 이 조국 사태는 문재인 사태죠. 그죠? 그리고 현 정권의 사태입니다. 현 정권의 모든 민낯과 586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현 정권의 민낯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한국당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바닥 민심은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민심은 그 문재인을 다 반대하고 있죠. 그러나 저쪽 세력도 문재인 정권 세력도 강하게 응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한국당도 싫다, 민주당도 싫다 또는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싫다는 무당층, 중도층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방송하는 사람이나 또는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성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그냥 자기의 일상과 또는 자기의 삶에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념이 지겹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정도 되면은 이념 상실의 시대가 왔어야 됩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는 밀리민복, 즉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삶이 정진하는 것을 바라는 게 정상이죠. 뭐 공산주의가 어떠네, 사회주의가 어떠네, 뭐 공화민주주의가 어떠네, 독재가 어떠네 이런 말을 나올 때가 아니에요. 국민소득 3만 불 정도가 넘어가면은 과거에도 다 그랬어요. 과거 그 선진국 제국들도. 그래 우리는 아직까지 이데올로기의 이념에 매몰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무당층들은 이념이 싫다는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좌도 싫고 우도 싫어. 그러면은 이제 시대 정신이 뭐냐 하고 많이 나오는데 그죠? 이거는 학자들의 말을 갖다가 많이 인용도 하고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또는 유튜브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나와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시대 정신을 갖다 봐야 되죠. 불과 7, 8년 전에는 말이죠. 0.1%, 1%의 시대, 1%의 전성시대를 해가지고 막 미국에서도 데모하고 한국에서 그거 따라서 막 1%만 사람이냐, 우리도 살아보자고 데모했는데 그거는 말이죠.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1%가 사회를 지배하는 건 똑같습니다. 리더가 없으면은 99%의 민중을 갖다가 통합할 수 없고, 정치할 수 없다는 거죠. 제어란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의 머리는, 우리 세상의 머리는 똑똑한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 도덕성이 강한 사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2년 반 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은 타락을 했어요. 저런 도덕성이 없어요. 정의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과 양식으로만 보면 돼요. 그러면은 현재 한국당이 그럼 도덕성은 어떠할 것인가? 한국당의 도덕성은 2년 반 전에 한번 재단을 해버렸어요. 국민들이.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국민들이 한번 재단을 해버렸어요. 한국당, 새누리당. 그러면은 현대 시대 정신이 뭐냐? 결국은 내년 4월 총선이나 2년 반 후에 대선은 2년 갈등으로 가는데 중간에 스윙보터층, 무당층, 쉽게 말해서 민주당도 싫어, 한국당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고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문재인 정권을 제거하려면 그죠?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게 말이죠. 결국은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4차 혁명의 시대고 데이터의 시대죠. 그리고
현재 6개월은 과거 6년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 젊은 세대들은 구태의연한 걸 싫어하죠. 4차 혁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데 과거의 산업을 갖다가 창조적으로 파괴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산업이 오는 게 4차 산업이에요. 그럼 정치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구태의한 모습을 치워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싹이 좀 돋아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죠. 뭐를 보고? 미래를 보고라는 소리입니다. 미래를 보고. 그래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말이죠. 4차 혁명에서 나오는 거 4차 혁명은 새 것입니다. 새 것. 헌 것을 파괴하고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은 미래, 새 것, 혁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 시대정신이라 그래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새 것, 파괴, 새 것, 미래, 혁신. 그리고 지금 현 정치가 말이죠. 우리 문재인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국민을 발로 가나버렸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산적 사회주의자들, 문시족들, 그 외의 국민들을 갖다가 반으로 갈라버렸어. 그러면 더 나올 게 뭐냐면은 화합, 통합이라는 거죠. 그래, 새 것, 미래, 혁신, 화합, 통합 이런 것들이 현재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파 보수 쪽에서는 우파 쪽에서는 자유공화주의란 말을 들고 나오는데 이 자유도 마찬가지죠. 자유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유가 없으면 혁신도 없고 미래도 없고 새 것도 없고 화합도 없고 통합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공화주의 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 자유공화주의려면은 우파 보수에서 말하는 것은 자유공화주의려면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가 떠오르니까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구호라는 것은 단수 명확하게 클리어 앤 디스팅크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단수 명확하게. 그래서 그 대중을 보고 하는 거죠. 우리 60대, 70대들은, 저 50대, 50대 후반, 60대, 70대들은 일단은 사회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중도 무당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지금 좌파들이 주로 한 논리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12, 3분에 못 자릅니다. 이런 말은. 옆에서 누가 나랑 대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른 뭐 대형 유튜버 같이 스트리밍을 하면 모를까? 내 개인적으로 뭐 12, 13분에 못해요. 내 15분 안에 자르고 다음에 또 방송해 드릴게요. 듣고 싶은 분은. 그런데 이때까지 좌파들이 한 게 뭡니까? 즉 문재인 파들이 한 게 민족을 우선시하고 통일을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배분을 확실하게 하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걸 뭉텅거려 보면은 폐쇄적 민족주의예요. 그죠? 민족과 통일을 보면 우리나라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외국은 지금 해외의 발전적인 해외 이름 우승을 신경 안 쓴다는 게 포함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안 나요. 보세요. 문재인 2년 반 동안에 민족과 통일을 갖다가 그 남북 평화시구가 그런 거예요. 매몰차게 진행을 했죠. 근데 결과가 없어. 근데 외교적으로 왕따가 당했죠.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동남아 그렇게 잘 가지면 동남아도 마찬가지야. 다 왕따가 됐어, 유럽한테. 그래 민족과 통일이라는 좌파 이념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얘네가 공정과 정의와 분배를 외쳤지만은 공정은 없어지고 정의는 더 없어졌죠. 조국 사태로 보면은 문재인 사태니까 그걸 보세요. 그 다음에 분배. 분배는 어떻게 된 게 분배라는 건 잘 사는 사람을 갖다가 못 사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인 분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 사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정부한테 나눠주고 있어. 잘 사는 사람 혜택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분배가 아니죠. 정확 분배라는 것은 더 못 사는 곳을 향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분배와 정의와 공정이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이 자행하는 태양광이라든가 원전 파기라든가 또는 뭐 복지 정책이 전부 다 문재인 쫄따구들한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분배도 안 되고 정의도 안 된다. 그래서 좌파가 요구한 민족주의와 반시장 경제주의는 망했다. 반민족주의를 추구하고 반시장주의. 그죠? 반시장주의는 맞아요. 망했어요. 민족주의라는 게 대표적인 죽창을 들고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거북선을 차려다니는 거고. 그래서 진보라 하는 얘네들이 자칭 진보라 하는 좌파들의 586 꼰대의 위장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586 걔네들도 구물 다 됐어요. 퇴물 다 됐어요. 근데 얘네들 더 하려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 민주당에서 우당탕탕 곧 시작할 거예요. 싸우고 지들끼리. 그래서 현재 문재인을 위시한 586 주사파들, 운동권들은 시대정신에 있어 뒤떨어졌다. 마감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조국 사태를 보고 문재인 사태를 본 게 뭐냐. 문재인 2년 반 동안 본 게 뭐냐.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게 민주화 세력이란 저 집단이 특권과 반칙을 한 갑질이었다 이런 게 결론이 이제 국민한테 났어요. 그래서 더불당이 싫어. 문시족들만 제외하고 더불당이 싫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현재도 많이 튀어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야? 이 본질이 조국과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이 진보라고 자처한 애들이 말이지 이것들이 특권과 반칙을 일삼네. 합리적인 불법이라고 그러네. 합리적인 불법이라고 그래. 조국이한테. 공정이 아주 싹 무시해버렸네. 공정이 아니라 악정이었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처할 한국당이나 반대 세력, 우파 세력이라고 하시죠. 우파 세력들이 여기에 문재인하고 조국의 이런 사태를 보고 586 꼰대들을 보고 이게 튀어나온 2030이나 2030 초반까지 2030이나 무당청 40, 50, 60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왜 못 끌어들여요? 한국당이 지금 하는 말들이 뭡니까? 공산주의, 종북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말해요. 광화문 나가보면은. 우파의 가치가 뭐였어 이때까지? 나쁘게 말하면은 좀 험악하게 말하면 반공, 성장하자, 발전하자 이렇게 말을 했죠. 경제 발전이 우선이다. 분배는 나중에 하자 이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근데 반공 성장 발전으로는 이제는 무당청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우파 보수자들이 시장주의자라 그러잖아요. 시장주의, 자본주의 시장주의자라 그러는데 시장주의 개념이 뭐예요? 자율과 자유, 그 다음에 효율과 경쟁 아닙니까? 자율과 자유, 효율과 경쟁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압살을 하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자율과 자유, 효율과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새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 탈이념을 해야 된다. 우리 우파 유튜버 여명 같은 사람이 저것들은 사회적 공산주의자다. 그래도 현재 우리 정치 현행에서는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념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종북이다 이런 거 해가지고는 중도층을 못 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이념을 좀 하고 다양성을 하고 배려를 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 왜? 다양성 배려 공유를 갖다가 문재인이와 조국이가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발전과 자율과 자유 효율과 경쟁하에서 우리는 여기서 말이죠. 새것, 미래, 혁신, 화합, 통합. 문재인이 다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양성과 배려와 공유와 효율과 경쟁, 혁신, 미래, 새것, 화합, 통합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당이. 근데 한국당이 보면 그게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무당청하고 그 2030들이 정을 안 주고 뭐 더불당도 싫어. 문재인도 싫어. 그런데 한국당 한번 보겠어. 한국당은 지금 또 그래. 또 싫어. 친박들이 또 막 뭘 하려고 그러고 친박들이 잘하든 못하든 일단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 물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물러나고 다음을 보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꾸역꾸역 국민들이 싫다 그러는데 그냥 친박들이 또 그 황교안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나경원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무당층 중도층들이 안 온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길어진다니까요. 이런 일을 하면은 뭐 책을 읽으면 쉽지만은 글을 딱 원고를 뽑아 쉽지만은 그럼 어려워요 또 원고 써가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보수는 말이죠. 이 가치를 재구성해야 돼요. 지금 그게 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어렵게 말하는 거고 상당히 이걸 제가 그러면은 무당층이 안 와, 중도층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다른 세력을 또 원하게 돼요. 더불당도 싫어. 한국당도 싫어. 그죠? 저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국당 중도층에 뭉쳐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퇴진시키자고 저는 항상 방송을 하는데 더불당 싫어. 한국당도 싫어. 그럼 이 사람들이 사표가 되거나 또는 제3세력, 제3신당을 갖다 찾으러 간다는 거죠. 찾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야권이 결국에는 문재인을 반대하는 야권이 결국에는 분열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똘똘똘똘 뭉치는 저 좌파들, 문재인 세력에서 또 정권을 못 뺏는다는 경우가 나오죠. 우리 그걸 많이 당해봤어요. 과거 이인재도 제3당으로 나와서 힘들었고, 이회창이 나올 적에마다 제3당이 나왔어. 뺏겼고, 문재인이 나올 때 또 안철수가 가지고 또 들어가 버리고, 이래 다 뺏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긴데 1부는 이까지만 할게요. 2부는
조금 한국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한국당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